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있길 바랄게요. 오늘 이곳에서 아무도 어르신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제가 이 시장 사람들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더러운 진흙을 귀한 은금보다 값진 보물로 바꾼 여인이 있습니다. 조선 중엽 뼈바늘 하나로 거친 운명을 기워내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콧대를 꺾어버린 한 여거지의 통쾌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진흙 속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빛을 찾아냈을까요? 조선 중엽 어느 고을 강가의 선장터는 새벽부터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부산스러웠다. 저마다의 사연을 이고 진 사람들이 강물처럼 흘러들고 흩어지는 그곳 한켠에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거지라 불렀다. 그녀의 손에는 달고 달아 반들반들해진 뼈바늘이 들려 있었고 그 작은 바늘의 의지에 다른 이의 해진 옷을 꿰매주며 고된 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에야 겨우 얻은 멀건 죽 한 그릇. 시린 손가락 끝이 덜덜 떨려왔지만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온기는 잠시나마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그 온기처럼 마음 한편에 작은 불씨 하나를 품고 살았으나 그 따스함이 과연 매정한 세상에 닿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오가는 이들은 그녀를 마치 땅에 들이운 흙 그림자처럼 있어도 없는 듯 스쳐 지나갈 따름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장터는 시끄러웠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운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 장작을 산더미처럼 짊어진 노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장터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질척이는 땅을 미처 보지 못한 탓일까. 노인의 발이 미끄러지며 육중한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곤두박질 쳤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장작더미가 쏟아지고 노인은 얼굴을 진흙탕에 처박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순간 장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괜히 엮였다가 관아에 끌려가기라도 하면 어쩌나, 혹여 저 노인이 일어나 시비라도 걸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듯 서둘러 고개를 돌리거나 한두 걸음씩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피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의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굶주림과 추위도 버거웠지만 차마 눈앞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닌 순수한 마음의 발로였다. 그녀는 마지막 한수를 뜨려던 죽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다. 가냘픈 몸으로 진흙탕에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노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질척이는 진흙이 옷자락에 묻고 손끝이 시려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참을 끙끙댄 끝에 겨우 노인을 처마 밑 마른 땅으로 옮길 수 있었다. 여인은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마른 수건 조각을 꺼내 노인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고 급히 물을 한 사발 구해왔다. 그리고는 며칠 전 약방 심부름을 해주고 얻은 생강 한 톨을 잘게 씹어 물에 타서 노인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다. 이윽고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노인을 가리며 차가운 비를 막아주었다. 그때였다. 장터 한가운데서 떡을 팔던 주인이 한눈으로 이쪽을 노려보더니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런 재수 없는 것들이 어디 장사하는 마당에 와서 초상을 치르려 드는 게냐. 당장 그 노인네랑 같이 썩 꺼지지 못할까. 주인의 고함은 불씨가 되어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저기서 당장 치워라. 장사 다 망치겠네 하는 원성이 터져나왔다. 여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성난 장터 주인은 기어이 달려와 여인의 마른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노인을 발로 툭툭 찼다.
결국 두 사람은 장터 가장자리, 비를 고스란히 맞는 진흙탕 끄트머리로 힘없이 내쫓기고 말았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노인이 희미한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린 노인은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여인의 앙상한 손을 보았다. 거칠고 터진 손, 그러나 온기가 느껴지는 그 손을 노인은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다. 아야,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동굴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갈라져 있었다. 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게냐? 그의 눈빛은 텅 빈 듯 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다. 여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넘길 뿐입니다. 언감생심 큰 바람 같은 것은 품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녀의 대답은 체념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물과 같은 마음이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장대처럼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강가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았다. 여인은 늘 잠자던 다리 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뉘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이 있던 자리로 가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노인은 간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강둑 너머로 향한 깊은 발자국 몇 개만이 어지럽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치 꿈이라도 꾼 듯 노인의 존재는 그렇게 하룻밤의 인연으로 끝나는 듯 보였다. 노인이 사라진 강둑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여인은 왠지 모를 허전함과 함께 그를 향한 그리움을 느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으나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노인의 따스한 온기와 깊은 눈빛은 여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그날 이후 여인은 틈만 나면 강둑에 앉아 노인의 발자국이 사라진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여인의 꿈속에 호련히 노인이 나타났다. 꿈속의 노인은 여인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등에는 마치 오래된 바위처럼 푸른 이끼가 두텁게 덮여 있었다. 신비로우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모습이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여인을 바라보다가 강물 소리처럼 나지막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더럽다 여기는 것이 사람의 삶을 살리리라. 그 말은 짧았으나 천둥처럼 여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채 묻기도 전에 노인의 모습은 새벽 안개처럼 스르르 흩어지며 사라져버렸다. 꿈은 거기서 끝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여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노인의 의미심장한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사람들이 더럽다 여기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인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장터 사람들이 자신과 노인을 내쫓았던 진흙탕, 모두가 기피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진흙이 떠올랐다. 이것은 필시 노인이 자신에게 남긴 계시일 것이라 여인은 굳게 믿기로 마음먹었다. 그 믿음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처럼 연약했지만 동시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여인은 날이 밝자마자 노인의 발자국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강둑으로 향했다. 망설일 겨를도 없이 그녀는 맨손으로 축축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 밑으로 흙이 끼고 팔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과연 주변의 흙과는 빛깔부터 다른 검고 고운 진흙층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깊고 차진 흙이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그 진흙을 한 움큼 퍼내어 자신이 꿰매주려다 주인을 잃어버린 해진 천조각에 골고루 발랐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천은 볼품없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강둑 위 양지 바른 곳에 펼쳐놓고 햇볕에 말렸다. 과연 노인의 말이 맞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이 믿음 외에 기댈 것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바싹 마른 천에서 흙가루를 털어낸 여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놀랍게도 진흙물이 든 천은 그 어떤 염료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단순히 검은색이 아니었다. 짙은 잿빛 같기도 하고 어스름한 새벽 하늘빛 같기도 한 고요하고도 단단한 색이었다. 신기한 마음에 강물에 천을 넣고 몇 번이고 거세게 흔들어 빨아보았지만 색은 조금도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물기가 마를수록 그 빛은 더욱 깊어지고 은은한 윤기마저 감돌았다.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의 깊이를 머금은 듯 고아한 아름다움을 뽐낼 터였다. 여인은 그제야 노인의 계시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노인의 말을 믿고 따른 덕분에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여인은 진흙으로 물들인 천 조각을 보물처럼 품에 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다. 멸시받고 버려진 진흙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표였다. 그녀는 이 특별한 진흙의 가치를 직감했다. 이것만 있다면 더 이상 남의 옷을 꿰매주며 얻는 멀건 죽으로 연명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처음으로 여인의 마음에 더 나은 삶에 대한 구체적인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굶주림과 서름을 견디기만 하던 지난 날은 이제 끝이었다. 그녀의 눈은 강둑의 검은 진흙만큼이나 깊고 단단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은 여인은 자신이 만든 흑빛 천 조각을 소중히 들고 마을에서 가장 큰 염색장을 찾아갔다. 염색장은 늘 뜨거운 김과 매캐한 염료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 거대한 가마솥에서는 형형색색의 물이 끓고 있었고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무거운 옷감을 뒤집고 있었다. 여인은 잔뜩 주눅이 든 채로 염색장 주인을 찾아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는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 보이며 품셉은 한 푼도 받지 않을 터이니 반달 동안만 이곳에서 일을 배우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염색장 주인은 위아래로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해지고 때가 낀 옷, 앙상한 팔다리, 흙먼지가 묻은 얼굴, 영락없는 거짓골이었다. 주인은 혀를 차며 말했다. 내 행색을 보아하니 바늘품이나 팔아 연명하는 신세 같은데 어디서 물감이라도 훔쳐볼 셈이냐. 우리 염색장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그의 눈에는 업신여기는 빛이 가득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며 손에 쥔 천 조각을 내밀었다. 주인은 마지못해 천을 받아 들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햇빛에 천을 비춰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고 단아한 색감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주인은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어디 재주가 있나 한번 보지. 다만 기술을 가르쳐주는 대신 염색장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허드렛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여인에게 끓고 남은 잿물을 버리는 일, 바닥에 눌어붙은 염료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일 등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애진 일만을 떠넘겼다. 주인의 의도는 뻔했다. 고된 일을 견디지 못하고 여인이 스스로 제 발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여인은 염색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녀에게 힘든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였다. 묵묵히 모든 고된 일을 견뎌내면서도 그녀의 눈과 귀는 늘 염색공들의 움직임을 찾았다. 다른 이들이 쉴 때도 그녀는 염료 창고 주변을 맴돌며 색을 배합하는 비율을 엿보고 천의 종류에 따라 물들이는 시간과 온도를 달리하는 법을 어깨너머로 익혔다.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우면 낮에 보았던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자신만의 비법을 터득해 나갔다. 그녀의 손은 날마다 거칠어졌지만 기술을 향한 열망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부적인 색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주인 몰래 자투리천에 여러 염료를 시험해 보곤 했는데 그녀가 만들어내는 색은 기존의 염색공들이 내는 색보다 한층 더 깊고 아름다웠다. 이러한 재능은 곧 다른 염색공들의 눈의 가시가 되었다. 그들은 근본도 모르는 거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비열한 방법으로 여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뒤에서 험담을 하는 수준이었지만 여인이 꿋꿋이 버텨내자 그들의 회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은 여인이 중요한 비단 염색을 맡게 되자 그들은 가장 중요한 붉은색 염료를 몰래 감춰버렸다. 또 다른 날에는 그녀가 사용하는 적게 막대기에 몰래 흠집을 내어 옷감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 그녀가 애써 준비해둔 잿물통에 찬물을 부어 농도를 망쳐놓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의 끈질긴 회방 속에서 여인은 수없이 실패를 거듭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해졌다. 다른 이들의 방해는 그녀에게서 배움의 기회를 빼앗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자신만의 길, 즉 강둑의 검은 진흙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반달이 지나고 그동안 염색한 천들을 모두 내다거는 날이 왔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염색장 마당에는 긴 빨랫줄이 여러 개 걸리고 각양각색의 천들이 바람에 나부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염색장 주인과 다른 염색공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염색공들의 끈질긴 회방으로 인해 중요 염료들이 제때 공급되지 못했던 탓이었다. 그들이 공들여 염색한 비단과 무명천들은 하나같이 색이 고르게 나오지 않거나 보기 흉한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어떤 것은 너무 흐릿했고 어떤 것은 칙칙하게 죽은 색이 되어 상품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질투심이 결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았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마당 가장 구석진 곳,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던 줄에 걸린 천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바로 여인이 밤을 새워가며 강둑의 진흙으로 물들인 천이었다. 다른 천들이 햇살 아래 초라한 결점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여인의 천은 그 어떤 색보다 깊고 오래가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자 흙빛 속에 숨어있던 미세한 입자들이 반짝이며 마치 검은 비단 위에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빛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염료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땅의 기운과 시간의 깊이를 오롯이 머금은 색이었다. 진흙에 담긴 특별한 효능이 빚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다. 염색장 주인은 홀린 듯이 그 천으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천의 끝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감촉 그리고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오묘한 색감. 주인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평생을 염색일에 바쳐왔지만 이토록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색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여인을 돌아보았다.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거지 여인의 얼굴에 이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장인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주인은 마침내 그녀의 남다른 실력과 묵묵히 고난을 이겨낸 인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이 신비로운 흑빛 천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9년 장터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색을 가진 천을 구경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곧이어 열린 장에서 여인의 흙물 들인 천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다. 사람들은 그 고아한 빛깔에 감탄하며 기꺼이 일반 천의 2배 값을 치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염색장 주인은 산더미처럼 쌓이는 돈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여인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보물임을 깨달았다. 며칠 후 염색장 주인은 여인을 따로 불렀다. 그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자네의 재주는 실로 하늘이 내린 것이네. 이 좁은 염색장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실력이야. 그는 뜻밖의 큰 이익에 놀라. 이제는 동업자로서 여인을 대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인 강가,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작은 좌판을 하나 내어주며 그곳에서 흑빛 천을 전문적으로 팔아보라고 제안했다. 변변한 거처조차 없던 여인에게 처음으로 자신만의 자리가 생긴 것이다. 이는 그녀의 삶에 찾아온 거대한 전환점이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소중한 사업의 기회였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강가의 거지 여인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라졌다. 동정과 무관심은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변해 있었다. 쉬신 거지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더니 필시 무슨 부정한 짓을 한 게 틀림없어. 천한 것에게 돈이 생기니 눈에 뵈는 게 없겠지. 그녀의 비천한 출신을 헐뜯고 성공을 깎아내리는 독한 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여인의 작은 좌판이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자 그녀를 향한 시기심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특히 염색장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염색공들과 그녀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던 다른 옷감 장수들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어두운 밤, 염색장 뒤편에 모인 일꾼들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형님, 보셨소? 그 거지 계집이 만든 천말이요. 때깔이 아주 귀신이 곡할 노릇입디다. 진흙이라니 필시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린 게지. 아니면 나라에서 그 많은 광산의 흙을 훔쳐다 쓰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흙에서 어찌 은빛이 난답니까? 질투는 곧 독이 되었고 그 독은 비열한 모략으로 변해 관아를 향해 기어갔다. 그들은 입을 맞추어 관아의 거짓 고발장을 올렸다. 여인이 조정의 소유인 광물을 밤마다 몰래 훔쳐 염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운 것이다. 조정의 재산을 도둑질했다는 고발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관아는 즉시 관속들을 보냈다. 한낮의 장터, 손님들로 붐비던 여인의 좌판에 서슬퍼런 관속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여인의 팔을 밧줄로 묶고 그녀를 광물 도굴죄를 지은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웠다. 좌판에는 출입을 금하는 봉인 딱지가 붙었고 곱게 물들인 천들은 증거물이라며 거칠게 압수당했다. 여인은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 관청으로 질질 끌려갔다. 장터 사람들은 멀찍이서 구경하며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그녀를 위해 나서주는 이가 없었다. 그날 밤 여인은 관청 뒤뜰에 있는 차갑고 축축한 감방에 홀로 갇혔다. 쇠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녀의 외로운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험상궂은 옥졸 하나가 다가와 으름장을 놓았다. 내년이 공디, 즉 나라 땅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으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년에 여린 살가죽을 벗겨내는 혹독한 형벌이 가해질 것이다. 옥졸의 겁박에도 여인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죄를 짓지 않았기에 두려웠지만 동시에 억울함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 그녀가 딱하게 여겨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던 한 사내가 관아에 나타나 거짓 증언을 했다. 그는 관원들의 눈에 들어 작은 이익이라도 얻어볼 요량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탐욕에 찬 눈으로 강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계집이 매일 밤 저 강둑에서 무언가를 파내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필시 나라의 귀한 광물을 도둑질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거짓 증언은 여인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노인이 남긴 계시의 장소이자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던 그 진흙의 비밀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목을 조이는 위협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신문이 열리기 전날 밤, 짙은 절망 속에서도 여인은 정신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던 관원에게 간곡히 청을 하나 올렸다. 날이
부디 저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일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동안 성실히 장사를 하며 기록해온 장부를 제출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한치의 흐림도 없었다. 이어서 그녀는 차분하게 덧붙였다. 그 장부에는 제가 염색장 주인과 거래한 모든 내역과 상인에게 천을 팔고 거둔 이익, 그리고 관아에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염색장 주인과 저와 거래한 상인이 저의 정당한 사업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다. 노인의 계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로 인해 얻은 정당한 노동의 결과물, 즉 장부가 바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질투와 회방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록해온 염색장 주인과 상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장부가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증인이 되어줄 것임을 암시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서 공개 신문이 열렸다.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 나온 여인의 주위로 구경꾼들이 담을 둘렀다. 그녀를 고발한 자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맨 앞줄에 서서 여인을 비웃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관리가 호통을 쳤다. 저 여인은 나라의 광물을 훔치고 공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그 순간 여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송구하오나 나리, 저에게는 저의 결백을 증명할 물증이 있사옵니다. 그녀는 관원의 허락을 받아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 온 장부를 꺼내 공손히 제출했다. 관리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장부를 넘겨받았다. 장부는 비록 낡았지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기록된 글씨와 수많은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말미마다 염색장 주인과 비단 상인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여인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진흙을 얻은 강둑은 예로부터 아무도 돌보지 않아 갈 때만 무성하던 황무지였으며 이미 오래전에 관아의 토지대장에 쓸모없는 땅으로 신고된 곳임을 명백히 증명했다. 장부의 기록과 증인으로 나선 염색장 주인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다. 관리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장부를 넘겨받았다. 허나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손길이 어느 한 부분에서 뚝 멈췄다. 관아의 붉은 관인이 선명히 찍힌 세금 납부 기록. 그곳엔 다름 아닌 관리 자신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순간 관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만약 이 여인을 국유지 도굴꾼으로 처벌한다면 그동안 도굴꾼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묵인해준 자신 또한 공범이 되어 파직을 면치 못할 터였다.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증거 앞에서 관리는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는 잽싸게 표정을 바꾸더니 장부를 탁 덮으며 호통을 쳤다. 여인의 정당한 세금 납부 기록이 오히려 자신의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낼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인의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역전이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관리는 자신의 체면과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갑자기 크게 호령하며 판결을 내렸다. 모든 정황을 살펴보니 이 여인은 죄가 없음이 명백하구나. 오히려 죄 없는 백성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관아를 기만한 저 자들의 죄가 실로 무겁다. 여봐라, 저 무고한 자들을 당장 잡아들여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관리의 손가락은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해하던 고발자들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인을 풀어주고 그 책임을 모두 거짓 고발자들에게 돌려버렸다.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뀌자 여인을 모함했던 배신자와 염색공들은 혼비백산했다. 그들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성난 관속들에게 끌려나가 곤장을 맞고 관청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돈도 명예도 일자리도 모두 잃고 다시 장터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한순간의 욕심이 파멸을 부른 것이다.
반면 여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당당히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관아는 마지못해 그녀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봉인되었던 좌판을 돌려주었다. 굳게 닫혔던 좌판의 봉인 딱지가 떼어지는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정직한 노력이 마침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모든 누명을 벗고 편안히 잠자리에 든 여인의 꿈에 노인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예전처럼 등에 이끼를 짊어진 모습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노인은 깊은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았기에 탐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의 모습은 달빛 속으로 스며들듯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 여인은 꿈에서 깨어난 뒤 노인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후 여인은 강가의 작은 좌판을 넘어 예전에 자신이 허드렛 일을 했던 염색장을 인수하여 크게 확장했다. 그리고는 온갖 궁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했다. 그녀는 그저 온정을 베푸는데 그치지 않고 품과 상벌을 분명히 기록한 계약서를 통해 모든 일을 공정하게 대했다. 덕분에 진흙빛 염색방이라 불리게 된 그곳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흙빛천은 튼튼한 상선에 실려 조선 팔도의 여러 고을로 퍼져나갔다. 그녀를 향했던 옛 험담과 시기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사람들은 그녀를 어엿한 장인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예전에 그녀를 재수 없다며 진흙탕으로 내쫓았던 장터 주인이 행색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염색방을 찾아왔다. 그는 강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일자리를 구걸했다. 여인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가 다른 장인들과 다름없이 계약서를 쓰게 하고 그를 받아주었다. 반면 관아에서 그녀를 배신했던 사내는 결국 옛 장터에서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았으나 과거의 악행과 무고죄를 지은 전과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거두어 주려 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마을의 노인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들 말했다. 그 신비한 노인은 여인에게 금은 보화를 안겨주지 않았네. 다만 그녀가 스스로 걸어갈 길을 가리켜 주었을 뿐이지. 그 터는 후에 진흙빛 염색방이라 불리며 재물은 천한 땅에서도 나는 법이며 사람의 분수는 글과 약속으로 지켜지고 바르게 살면 황무지도 은이 되지만 탐하면 손안의 은도 다시 진흙이 된다는 교훈을 일깨우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훗날 그곳을 진흙이 은이 된 집이라 불렀습니다. 허나 정작 은을 만든 것은 진흙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맑은 눈을 잃지 않았던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탐욕은 옥토도 진흙탕으로 만들지만 정직은 진흙탕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저 흐르는 강물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